안녕하세요. 또용주TV의 송영주입니다. 오늘 새벽, 그러니까 20일 새벽 4시에 라리가 5라운드에서 발렌시아와 레알 마드리드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4라운드까지 두 팀은 3승 1무를 기록하면서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세 대 기세의 싸움, 방패와 창의 싸움, 그러면서 정면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경기 정말로 재미났습니다. 전반전은 양쪽에서 부상 선수들이 속출하면서 약간 좀 어지러운 혼선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후반전은 발렌시아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고 그대로 굳히기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와 벤제마가 환상적인 두 번의 호흡을 보여주면서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이 경기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야, 레알 마드리드 강하다.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는 올 시즌 내내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라바를 왼쪽에 세웠다가 중앙에 세웠다가 여러 가지 쓰임새로 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의 안정감은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파괴력은 어마무시합니다. 네, 벤제마, 비니시우스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죠. 자, 일단은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어떤 모습이고 왜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가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발렌시아전에서 나타났듯이 레알 마드리드는 끝까지 추격하고 역전을 거두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나타났지만은 막판에 매우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수들이 그만큼 승리하고자 하는 열정이 강하다는 얘기죠. 이 열망이 토대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 위에서 끊임없이 플레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내가 송펠레니까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지단 감독에서 안첼로티 감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단 감독이 어떻게 해서든 쥐어짜서 성적을 내왔거든요. 근데 안첼로티 감독이 왔단 말이에요. 물론 안첼로티 감독이 과거에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면서 결국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업적을 남기긴 했거든요. 하지만은 안첼로티 감독의 최근의 행보를 봤을 때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에서부터 나폴리, 에버튼까지 전체적으로 안첼로티 감독이 점점점 내려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레알 마드리드를 잘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팬들은 야, 차라리 비팀 감독인 라울 곤살레스를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문제를 노출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레알 마드리드의 최근 고질병은 벤제마에 대한 공격 의존도, 득점 의존도예요. 그래서 벤제마를 도와줄 수 있는 제2의 득점원이 필요했습니다. 이적 시장 마지막 날까지 킬리안 은바페의 영입을 원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만일 경우 벤제마하고 은바페가 동시에 있었다면은 이거는 라리거를 넘어서 유럽 최고의 원투펀치가 되겠죠. 그런데 은바페 영입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리가 최고의 원투펀치를 보유한 팀은 레알 마드리드가 맞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은바페 영입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야, 이거 벤제마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여전히 높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라모스하고 바란이 동시에 떠났어요. 둘 중에 한 명은 잡았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지난 시즌에 바란과 라모스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나초하고 밀리탕이 정말 잘해줬습니다. 여기에 알라바가 영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도 나름대로 구성이 가능한 상태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무게 중심을 잡아줄 선수는 라모스하고 바란이 아닌가. 둘 중에 한 명은 잡았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여름 동안 알라바하고 카마빈가 두 명만 영입을 했습니다. 알라바는 자유 영입, 카마빈가는 18살. 그러니까 과연 카마빈가가 즉시 전력감인가,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가 2020년 여름에 제대로 된 영입이 없었고, 그리고 2021년 여름에 알라바하고 카마빈가만 영입했다. 근데 나간 선수들 명단을 보면 이게 과연 전력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나간 선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모드리치가 한 살 더 먹었다. 뭐 토니 크로스하고 카세미로의 나이가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죠. 네, 토니 크로스가 아마 31살, 카세미로가 29살일 겁니다. 근데 모드리치는 나이가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드리치가 나이가 많아서 기동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카마빈가로 메울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모드리치는 여전히 뭐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그런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요런 위험 요소들이 레알 마드리드는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 자칫 잘못하면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굽니까? 송펠레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기우였습니다.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결과를 본다면은 6경기에서 5승 1무예요. 2라운드 레반떼전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은 그 외의 경기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물며 챔피언스리그 인테르 원정에서도 경기 내용에서 압도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좀 고전한 경기지만은 호드리고의 결승골로 또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 이번 발렌시아 굉장히 어려운 원정 경기였거든요. 그럼에도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데요. 역시 많은 팬들이 알고 있듯이 레알 마드리드의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는 벤제마와 비니시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벤제마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 5경기에서 6골 5개에 도움했어요. 지금 라리가 5경기 출전했는데 공격 포인트가 무려 11개입니다. 벤제마가 미쳐 날뛰고 있고요. 여기에 비니시우스가 벤제마 보좌를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비니시우스가 올 시즌 5경기에서 5골 1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발렌시아전에서 벤제마의 헤더라고 해야 될까요? 어깨슛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하튼 벤제마의 결승골을 돕는 크로스도 굉장히 정확하게 연결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가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 이유는 무엇이냐? 조금 전에 얘기한 불안 요소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상승세의 요인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일단은 안첼로티 감독의 지도력. 안첼로티 감독이 확실히 명장은 명장입니다. 여기다가 경험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레알 마드리드를 이끈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를 어떻게 이끌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여기다 안첼로티 감독은 스쿼드의 변화를 많이 주지 않는 편이라서 팀의 안정감을 깨하는 데 있어서도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한정된 스쿼드 내에서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첼로티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를 이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지붕 잡으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안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시즌 초반 부상 선수가 정말 많잖아요. 토니 크로스도 그렇고 마르셀로도 그렇고 팔랑 맨디도 그렇고 부상으로 나간 선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굉장히 잘 이끄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가레스 베일이 부상을 당하니까 발렌시아전에서는 4-3-3이 아니라 4-4-1-1을 쓰면서 발베르데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아자르를 중앙에 두고 비니시우스를 왼쪽에 두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봤을 때 안첼로티 감독이 팀을 잘 이끌고 있구나.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얘기한 건재한 벤제마와 득점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비니시우스입니다. 이 두 명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네, 그러면서 공격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타 팀을 압도하는 파괴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벤제마는 라리가에서 6골, 비니시우스는 5골, 둘이 합쳐 벌써 11골. 어마어마한 득점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 팀의 수비를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마빈가의 기대 이상의 활약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카마빈가가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어요. 18살의 선수가 플레이를 보면은 활기차고 패스도 정확하고 거기다가 강한 압박도 보여주고 이 카마빈가의 장점이 너무 많아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디서 이런 보석을 찾아냈대. 너무나 영입을 잘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모드리치 백업 자원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길게 보면은 대체 자원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물론 발베르데가 있긴 있지만은 발베르데 한 명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마빈가가 기회를 잡고 있다. 즉시 전력감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니다. 뛰면 뛰는 대로 제 역할을 한다.
이게 또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미드필더 라인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새로운 선수를 영입했다는 점에서 상승세 요인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만능 수비수 다비드 알라바의 영입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비 불안이 좀 심각해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측면부터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측면이 무너지니까 중앙까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이 발렌시아전에서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한 것 같아요. 측면 쪽에 나초를 배치하면서 측면 쪽의 수비를 나름대로 신경 쓰자. 그리고 중앙에 알라바를 투입하면서 상대의 발빠른 공격수들에 대해서 알라바와 밀리탕이 스피드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포 라인을 나초, 알라바, 밀리탕, 카르바알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문제는 카르바알이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루카스 바스케스가 들어왔는데 루카스 바스케스의 어처구니 없는 헤딩 클리어 그것이 이제 우고드로 선수에게 걸리면서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실점이 너무 많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비 쪽에 안정감을 꾀야 돼요. 이거는 좀 전에 얘기한 측면 수비수들의 부상 그리고 중앙 수비 라인의 변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의 토니 크로스를 비롯해서 몇몇 선수들의 부상 이것이 이제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부상 선수들이 돌아온다면 이것을 나름대로 조합을 짜내면서 안정감을 높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한 시즌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수비는 향상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알라바의 영입은 굉장히 효과적인 영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기대하는 게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리모델링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디스테파노 경기장을 쓰면서 홈에서 3패나 당했습니다. 근데 올 시즌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리모델링하고 이제 560일 만에 첫 경기가 셀타비고전이었죠. 그 경기에서 벤제마가 해트트릭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경기가 펼쳐진다면 그리고 관중들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보다 홈에서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플러스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강합니다. 네. 오히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시즌 초반에는 결과는 가져가고 있는데 뭔가 경기력에서는 100%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 레알 마드리드는 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의 행보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부럽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어디까지 치고 나갈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럼 저는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